혹시 여러분이 밤새워 보던 그 사극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 화려한 궁중 암투나 전쟁보다 실제 역사가 훨씬 더 극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2000년에 걸친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그 엄청난 전투 장면, 또 애틋한 로맨스, 이런 것들이 실제 역사랑 어떻게 딱 맞닿아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고대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대륙과 한반도의 운명에 처음으로 얽히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중국에서 우리가 아는 그 조조, 유비, 손권이 천하를 두고 다투던 삼국시대 있잖아요. 거의 바로 그 똑같은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던 아주 강력한 왕국, 고구려는 뭐랄까 중국 왕조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것 같던 두 역사가 드디어 거대한 충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나긴 분열을 끝내고 마침내 통일제국을 이룬 중국의 수나라가 바로 코앞에 있는 북쪽의 강자 고구려를 그냥 뒀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투 중 하나로 꼽히는 살수대첩이 벌어집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이 정말 기가 막힌 전술을 쓰죠. 댐을 이용해서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말 그대로 거의 전멸시켜버려요. 정말 믿기 힘든 대승리였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수나라는 얼마 못 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당나라도 고구려 정벌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시성입니다. 수십만 대군에 맞서서 작은 성 하나를 지켜냈던 그야말로 기적 같은 저항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어제의 동맹이었던 당나라에게 칼을 전어야만 했습니다. 이 배신과 생존을 위한 싸움, 이 드라마틱한 과정 끝에 한반도 최초의 통일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통일 신라가 있었고 그 뒤를 이은 고려 시대가 됐죠. 바로 이때 동아시아의 판도를, 아니 세계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저 동쪽 초원에서 등장합니다. 네,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칭기즈칸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만든 제국은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제국이었습니다. 영토가 중국부터 저 멀리 유럽까지 닿았으니까요. 나중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보다도 훨씬 넓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세계를 정복해버린 거죠. 이 무시무시한 몽골의 말발굽 아래 수많은 왕국들이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요, 딱 한 나라, 한반도의 고려 왕조만큼은 예외였어요. 분명히 정복은 당했는데 멸망하지는 않은 거죠. 유일하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마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관계에 있습니다. 부마국,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위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몽골이 고려 왕조를 없애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건 겁니다. 그게 뭐냐? 앞으로 고려의 왕은 무조건 몽골 황제의 딸, 그러니까 몽골 공주랑 결혼해야 한다는 거였죠. 물론 이런 특별 대우가 그냥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몽골 제국 안에서 엄청나게 치열한 왕위 계승 다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고려가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한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거죠. 그야말로 목숨을 건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위의 나라라는 특수한 관계가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기왕후의 배경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여성의 신분 상승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이 관계에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고려는 공녀라고 불리는 수많은 어린 여성들을 몽골의 곡물로 다쳐야만 했어요. 이 어린 소녀들은 머나먼 타국 황실로 끌려가서 시녀나 후궁으로 살아가야 했던 거죠.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많은 공녀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기씨성을 가진 한 고려 여인이 역사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 낯선 황실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한 걸음씩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사위의 나라에서 곡물로 끌려간 한 여성이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원나라의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황제를 낳은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건 뭐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전쟁과 동맹, 또 정략 결혼으로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야기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흔적, 그 유산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고려 왕들의 이름입니다. 몽골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태조, 광종처럼 아주 독립적인 이름을 썼거든요. 그런데 몽골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왕들 이름 앞에 충성을 의미하는 충자가 붙기 시작해요.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 자체가 나는 원나라 황제에게 충성합니다 라는 맹세였던 셈이죠. 결국 이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건 단순한 전쟁이나 동맹, 이런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전면전도 있었고, 정치적인 복속 관계도 있었고, 또 아주 독특한 결혼 동맹도 있었죠. 한 개인의 운명이 제국 전체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정말 거대하고 복잡한 상호작용의 드라마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사극 드라마를 보실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는 저 화려한 갑옷과 아름다운 궁중 의상, 그 뒤에 숨겨진 정말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역사는 언제나 우리가 보는 스크린보다 훨씬 더 극적일지도 모릅니다.